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기업사의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 한국 기업의 기업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K푸드, 한류, 이게 다 요즘 유행하고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원조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한국의 인삼이 그 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려 인삼, 코리아 진생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 게 천년경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요. 산삼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이제 조선시대 세종, 숙종조를 거치면서 다른 어떤 명품 브랜드하고 비교할 바 없이 코리아 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아도 좋을 만한 그런 K 글로벌 히트 상품의 원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대표 인삼 브랜드하면 정관장이라는 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관장은 누가 만드냐? KGC 인삼공사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 KGC 인삼공사의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인삼의 기원은 고려시대부터 계속 쭉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KGC 인삼공사 기업사의 컨셉에 맞게 이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KGC 인삼공사도요, 그렇게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상당히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12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흠칫 놀라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회사 이름이 이제 KGC 인삼공사인데, 사실 KGC라는 것도 코리아 진생 코퍼레이션 인삼공사 이렇게 붙었으니까 당연히 인삼공사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공기업에서 출발해서 지금 민영화가 된 거고요. 1999년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KTNG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토바코 앤 진생에서 이제 나온 건데, 담배인삼공사에서 인삼공사가 분리되면서 한국인삼공사가 되었다가 이제 그 이름이 KGC 인삼공사로 되었습니다. 이 KGC 인삼공사는 원래 담배인삼공사에서 인삼공사가 분리됐기 때문에 KTNG가 10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건 민간 기업이에요. 엄연히 민간 기업입니다. 2002년에 KTNG 자체가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 기업이 언제부터 그러면 공사로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냐, 좀 긴 스펙트럼에서 본다라면 그 시작이 무려 18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가 대한제국 시대예요. 대한제국 고종 36년에 국내부 안에 내장원이 있고요. 이 내장원 안에 삼정과가 설치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KGC 인삼공사의 모태이자 한국의 홍삼, 인삼 산업이 시작된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공사로 이어져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라가 홍삼, 인삼을 직접 관리를 했을까? 삼정과라는 걸 설치를 해서 이 배경을 또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사실 고려시대부터 인삼이 굉장히 유명해서 개성상인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글로벌리 널리 알렸던 상품이 이제 인삼인데, 이때 당시 대한제국 고종이 즉위했던 시절에 한국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주변 환경과 대외 환경, 국내 사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직접 관리해서 돈 되는 아이템이 뭔가 없을까 하면서 찾아보니까 역시 한국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주고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이 제대로 나올 만한 아이템, 홍삼이 제일 확실했던 거죠. 굉장히 경쟁력이 당시에도 확실히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전매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자면 국가가 뭔가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일종의 전략 물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 인삼이 얼만큼 유명했냐 하면 민간에서는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인삼이 굉장히 귀중한 건강식품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1617년 일본에 주재하던 영국의 동인도 회사, 여기에 상관원인 리처드 콕스 씨가 런던 본사에 통신문과 함께 작은 꾸러미를 하나 보내요. 거기에 고려 인삼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 인삼이 유럽에 상륙한 것을 최초로 기록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이후로도 동양을 방문했던 학자들이라든가 여행가들이 남긴 많은 기록 속에 인삼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삼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뭔가 관리하는 전략물자이자 우리가 키우고 싶은
상품으로 채택이 된 게 인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제 전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직접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관리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적으로 전매를 해서 국가가 관리를 해서 재정 수입을 일으키는 사업의 대상 물품이 담배가 있었고 홍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계속 붙어서 나중에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담배와 인삼이 합쳐진 그런 공사가 탄생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담배와 인삼이 어떻게 한 군데 묶일 수 있을까? 근데 과거에는 이 담배는 그냥 일종의 기호식품이었지 몸에 해롭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있었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인삼과 홍삼이 굉장히 중요한 전매의 대상이 됐고 그렇게 많이 팔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이게 그냥 단지 왕실 재정에만 도움을 준 건 아니에요. 독립운동 속에서도 우리가 인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저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인삼 상인들이 장사로 얻은 수익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지원했는데 이 인삼 상인들이 인삼을 팔러 굉장히 전 세계를 누비다 보니까 독립운동 자금만 마련한 게 아니라 독립투쟁을 위한 살아있는 메신저, 인간 메신저 역할들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네트워크를 쌓고 그리고 인삼 상회들이 여기저기 생기다 보니까 거기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의 은신처로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저격한 장인환, 그리고 방사겸, 장경 같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인삼 상인들이 발기한 대동보국회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겸은 이제 홍삼을 판매한 돈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고요. 매헌 윤봉길 의사는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직후 인삼 행상을 하면서 의거를 행할까? 라고 이렇게 기다렸다고 해요. 인삼, 홍삼과 독립운동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게 기록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KGC 인삼공사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홍삼을 제공한다든가 항일 독립유공자 뿌리찾기 원정대 이런 것들을 후원하는 등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연결된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서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러면 해방 이후의 인삼의 역사는 어떻게 됐느냐? 역시 해방 이후에도 뭐 한국은 그렇게 녹록한 사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은 여전했거든요. 1956년에 충남 부여에 홍삼 제조 공장인 고려 인삼창이 최초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이제 가져다가 팔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직접 제조 관리를 하는 제조업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국가가 뭐 투자도 하고 관리도 더 잘하다 보니까 197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대 수출품 인삼이 들어있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1950년대 정관장이라는 브랜드가 등장을 하는 게 이게 바로 1959년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1959년 홍콩 성도일보에 이 광고가 나가는데 정관장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최초로 상표권 등록을 한 거는 1986년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87년에 한국 전매공사 창립으로 본격적인 기업의 길로 들어서지만 이때까지도 아직 인삼과 담배가 묶여 있어요. 1980년대 후반 86년에 양담배, 소위 말하는 수입 담배에 대한 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창립이 됩니다. 담배는 근데 사실 국내 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 인삼은 해외 시장에서 효자 상품인 거죠. 이때 이미 수출 1억 달러를 돌파를 해요. 그러니까 인삼은 그만큼 한국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일종의 전략 대표 상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1996년에 홍삼 전매제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전매제가 폐지가 된다는 건 이제는 경쟁체제가 돌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999년에 한국인삼공사가 공식적으로 창립이 됩니다. 이때부터 지금 KGC 인삼공사가 독자적인 회사로 그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KGC 인삼공사의 활약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더 해드릴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를 해야 되고 매출도 키워야 되고 수익도 증가를 시켜서 뭐 배당도 줘야 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민간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정관장 브랜드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전매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홍삼으로는 승부가 안 나요.
쌓아온 브랜드 파워가 있고 시장 점유율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만족을 했으면 우리가 뭐 오늘 이렇게 다룰 만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때 확실히 확 회사를 키우는 첫 번째 스프링보드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2004년 정관장 프랜차이즈가 출범이 돼요. 지금까지는 수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내수 시장을 덜 신경 쓴 게 아니냐. 그동안 정관장을 팔긴 팔렸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시장에 깊이 침투해서 더 많은 접점을 가져가려면 프랜차이즈를 내보내자. 그러면서 수출에서 내수로의 방향을 좀 턴한 계기가 돼요. 이제 국내 시장을 타겟팅을 했는데 프랜차이즈를 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보다 2004년이면 훨씬 더 우리가 1인당 GDP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증가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거에 신경을 쓰죠? 내 몸 관리,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건강 제품 소비가 국내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홍삼은 상당히 고가인 거예요. 정관장의 브랜드로. 그리고 이 집에서 뭐 쪄서 말려서 이렇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예, 홍삼 아무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관리된, 안정된 원재료를 가지고 고품질의 홍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데가 바로 KGC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KGC 인삼공사 정관장이 홍삼 제품으로 거의 온리 원인 거예요. 이거를 더 잘 알려지면 더 많이 사 먹지 않을까?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서 프랜차이즈를 해서 일반 대중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가 등장한 다음에 이 홍삼정이 거의 시장을 평정을 합니다. 건강식품 마켓 자체를 완전히 평정해요. 그래서 보약 대신 홍삼, 영양제 대신 홍삼, 명절 선물도 홍삼, 스승의 날도 홍삼, 가정의 날에는 다 홍삼이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뭐 부모님 생일 선물도 홍삼, 뭐 어디 해외여행 출장 갈 때 뭐 이럴 때도 다 홍삼 선물 세트,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브랜드 파워가 높아지죠. 프랜차이즈는 더 생겨요. 내수 시장이 더 확대되고 매장 수 자체를 증가를 보시면 확실히 그 시장 침투력이 많이 높아진 걸 알 수 있어요. 2004년에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2005년 매장 수가 430개예요. 그러다가 2008년에 600개, 2010년에 730개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죠. 매출이 2003년 2,653억 원이었어요. 2006년에 4,301억 원이에요. 금방 3년 사이에 2배 좀 안 되게 늘은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그리고 정관장 브랜드 파워업, 매출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매장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면서 성과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이게 바로 확실히 정관장 프랜차이즈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0년에는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신뢰성이 있는 확실한 건강식품으로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만큼 신뢰도도 높아진 거고요. 일본이 정관장 프랜차이즈 도입이에요. 두 번째 인삼공사 도약을 확실히 하게 해준 계기가 있어요. 이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혁신적인 상품의 등장이에요. 아니, 홍삼에 무슨 혁신적인 상품이 뭐가 있어? 2012년에 홍삼정 에브리타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브리타임이 뭐냐면 딱 해서 쪽 빨아먹는 스틱형, 이게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오리지널 홍삼정은요 되게 진한 엑기스잖아요. 스푼으로 떠서 먹거나 물에 타서 약간 먹거나 이러는데, 이 이미지도 부모님이나 뭐 어르신들이 많이 먹을 것 같은 이 이미지 자체가 그랬어요. 그리고 먹으면 좋은데 왠지 이 젊은 사람들이 쉽게 손이 가는 제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약간 뭔가 한약 먹는 기분이 약간 나잖아요. 이 스틱형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냥 굉장히 보관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동할 때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그래서 각종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기존의 홍삼정이 갖고 있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 스틱형이 나오면서 기존의 홍삼을 안 먹던 계층까지 다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에브리타임이에요. 아무 때나 먹자. 언제 어디서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 이때는 사실 건강식품계에는 스틱형이 잘 없었어요. 에브리타임실 이게 나온 다음에는 스틱형 제품들이 막 별개다 스틱형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혁신이 굉장히 시장을 한 번 더 뒤흔들고 KGC 인삼공사가 한 번 더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2012년에 출시를 했어요. 2013년에 매출이 90억이에요. 아니, 신상품이 나와서 그 짧은 기간에 90억을 팔았어요. 자, 이 매출의 수직 상승이 일어나는 계기가 여기서 한 번 더 일어나는데 PPL이 들어가요. 바로 미생이에요.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이 보편적인 셀러리맨들이 요걸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이 나가고 나서 판매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2013년에는 90억을 팔았는데 이 2014년에 이 드라마가 나가고 2015년에 480억어치가 팔립니다. 몇 배가 더 팔린 거예요. 5배가 더 팔린 거예요. 엄청난 매출 상승이 있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6년에는 태양의 후예가 나왔어요. 이 태양의 후예는요, 한국에서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동남아에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에브리타임 홍삼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방영 기간이 딱 언제냐면 중국에서 방영됐을 때가 2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래요. 요때가 에브리타임 매출이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더 팔렸어요. 220%가 증가를 했고요. 면세점에서도 같은 기간 매출이 200%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매출이 증가를 했을까요? 우리가 2015년에 480억이라 그랬어요. 2016년에 1천억 원어치를 팝니다. 100% 이상의 증가를 한 거죠. 2013년 전체 KGC 인삼공사의 매출은 7,848억 원이에요. 2016년 건강식품 최초로는 매출이 1조 원을 돌파를 해요. 1조 1,080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15년 전년 대비 20% 넘게 성장을 하고요. 이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돼요. 2018년에는 1조 3천억 원대를 돌파를 하고 2019년에는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 6년간 2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때에는 뭔가 혁신적인 상품 하나 이상의 다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강화된 거예요. 에브리타임은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인 거예요. 홍희장군, 아이패스, 화이라 이런 제품들이 다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르신들만 주로 홍삼을 먹는 줄 알았는데 에브리타임이 나오면서 젊은 층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희장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아이패스, 그 다음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화해라,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는 맞춤 브랜드 개발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천록, 그 다음에 화장품 동인비, 그리고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틴, 하이루론산, 이런 다양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홍삼만 있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그 위에도 다양한 제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천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된 사례예요. 이거는 녹용을 기반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 녹용도 출시 4개월 만에 한 매출 1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홍삼을 관리했던 노하우를 녹용에도 이제 같이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갖춰지면서 전체적인 매출을 이끈 거예요. 두 번째는 채널을 좀 다양화한 거죠. 우리가 첫 번째 KGC 인삼공사가 이렇게 매출이 확 늘어날 때 프랜차이즈를 했더니 그냥 시장이 확 확대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런데 요즘은 온라인이 대세잖아요. 당연히 온라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2017년에 정관장 온라인 쇼핑몰 정몰이라는 게 생겨요. 당연히 이커머스를 진출을 해야죠.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은 우리는 온라인이 편하니까 이 온라인 제품들로 계속 이분들을 끌어오면서 이 오프라인을 같이 결합시키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2030 세대의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에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경우도 저 정도의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많이 주고받으니까 이런 것들도 매출 증대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 셈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KGC 인삼공사는 어떤가? 전 세계 부동의 1위 인삼 기업이에요. 10년 연속 전 세계 인삼 시장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 매출이 1조 3,060억 원이에요. 2000년 매출이 1,507억이었으니까 10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22년 동안 10배가 늘어나는데 2019년까지는요. 일직선으로 쫙 상승을 하다가 매출이 괴로웠던 팬데믹이 있었죠. 2020년과 2021년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팬데믹 때 이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들이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더 많이 팔렸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관장은 면세점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려요. 관광객들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야 한국 왔으면 우리 다 진생 사가야지. 홍삼 제품도 엄청나게 많이 사가는데 이게 아무도 못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매출이 많이 줄어서 이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매출이 좀 줄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엔데믹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매출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율이 또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이런 영향들 때문에 뭐 이익도 매출도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관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성공의 요인을 정리를 해보면 제품과 기술력, 오랜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건강식품이에요. 확실한 품질 관리와 기술력이 다른 어떤 제품보다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그 당시 씨를 뿌려서 거두고 수확하고 뭐 이런 과정, 토양까지 전체 전 과정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 기간이 뭐 최근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6년근 인삼을 가지고 이제 홍삼을 만드는데 이 6년 동안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의 인삼을 관리를 해서 요게 만들어질 때까지 요 과정도 안정적인 원료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공장 내에서의 품질 관리까지도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석박사급 연구 인력들로 계속해서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허도 계속 받고 연구 논문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56년에 고려 인삼찬 부여 공장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세계 최대의 홍삼 제조 공장이면서 가장 오래된 홍삼 제조 공장인 거예요. KGC 인삼공사의 비전은 글로벌 종합 건강 기업이 되겠다. 이미 전 세계 40여 개국에 250가지 정관장 제품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시장으로 넓혀 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건기식이라든가 비건 상품에 대한 수요,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헬스 앤 뷰티를 딱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놓고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헬스가 훨씬 많고요. 뷰티는 조금 약해요. 뷰티는 지금 뭐 동인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화장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뷰티가 조금 약하니까 사실 여기를 더 키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홍삼에 대한 의존도가 매출에서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홍삼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품이 버텨줘야 앞으로 글로벌 종합 건강 기업이 되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이야 뭐 어차피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더 확대될 가능성들이 높고 요즘은 이제 미국에 대한 전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의 R&D 센터에 문을 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현지 기호에 맞는 이제 식품들이나 건강 기능성 음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동남아하고 이제 중동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살아보면서 이 무슬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좀 보면 라마단 같은 경우에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마단 기간 직전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영양제하고 건강식품이에요. 못 마시고 못 먹고 하는데 그래서 영양제하고 건강식품을 엄청 새벽에 먹거든요. 그럴 때 홍삼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인삼과 홍삼 제품들이 앞으로는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글로벌리 가장 먼저 히트 상품으로 등록된 건 인삼, 홍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우리가 내놓는 정말 자랑스러운 대표적인 한류 상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빈, 중요하신 손님이 온다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잘 포장된 홍삼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선물로 드리고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도 이 선물 세트가 증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진행하면 그만큼 좀 귀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충분히 자랑스러운 진짜 명품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KGC 인삼공사에 대한 기업 스토리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국 기업들을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조금씩 사심이 담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외국 브랜드들이나 외국 기업을 소개할 때보다는 앞으로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브랜드를 소개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KGC 인삼공사가 더 크게 성장하기를 저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랑말랑 기업사 고프로 고영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업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관장 브랜드의 색채 있잖아요. 이 색채 자체도 색깔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깔을 좀 맞춰봤습니다.